자, 오늘은 우리 유리함수. 자, 일단 유리함수라는 데는 제일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직각 쌍곡선 그래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유리식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맞아요? 분모 0 되면 안 돼, 모든 수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a. 얘를 우리는 뭐라고 옛날에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던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 그래프 개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개형. a가 양수일 때 됐어? a 자리가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뭐가 존재합니까? 하면은 여기에 대칭점이 존재해요. 몇 콤마 몇으로 존재하는데 0,0으로 존재한다. 그죠? 0,0이 대칭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이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0,0을 뭘로 가지는 건 똑같아. 대칭점으로 가지는 거는 똑같아. 그럼 우리가 도형의 대칭을 배웠기 때문에 또 뭐에 대해 대칭이 됐어요? 점대칭 말고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대칭은 누구야? 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누구? y는 x.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누구? 얘는 y는 마이너스 x. 요 두 직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얘에 대해서 요거 접어봤자 똑같아.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겠지. 포개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올 때 대칭성 첫 번째 점대칭 대칭점이 0,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대칭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뭐 어떻게 된다? 대칭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되니? 자, 요거 두 개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직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데, 자, 세 번째 얘네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 생겨. 점근선의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는 극한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점근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넘어설 수 없는 선이야. 이 함수 그래프가. 그럼 이 함수 그래프는 계속 커지긴 하지만 y축을 지나가 안 지나가? 못 지나가. y축이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야. 반대쪽에서 x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지나가지는 못해. 이해됐어? 마찬가지 얘도 y축에 대하여 계속 가까워지지만 지나지는 못해. 그럼 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지는 못하게 되는 누구를? 여기 있는 얘 뭐라고 불러? x축 y 값이 0이 방정식이다. 그지? y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이라는 방정식 y축이라고 하잖아.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데? 얘네 둘을 갈라놓는 선이 된다. 그지? 근데 원래는 점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근선인데 점선이 아니고 왜 실선일까요? 축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기 때문에 점선이 생략이 된 거야. 아니 흡수가 돼서 점선처럼 안 보여. 하지만 얘를 조금만 움직여도 평행이동하면 점선이 나오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칭점에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x좌표가 0, 여기가 x가 0, 얘잖아, 방정식. y가 0, 얘잖아. 그죠? 그래서 정근세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모두 대칭점으로 시작해서 대칭점으로 끝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가 0이라는 무슨 축과? y축. 그 다음에 y가 0이라는 무슨 축? x축을 뭘로 두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절대 이 그래프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점선으로 나타낸 걸 얘기해. 근데 여기는 점선으로 왜 안 나타내냐? x축, y축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점선을 찍어봤자 보안에 흡수돼서 안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i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본에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넘어가 봅시다. 일반화시켜서 넘어가면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리함수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는데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어. 됐어?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실제 이 식을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ax 플러스 b분의 원래 뭔가 나오겠는데 상수 귀찮으니까 그냥 k라고 적을게. 그리고 얘는 a분의 c 이렇게 나와져. 됐니?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요 놈의 모양에서 a 자리를 뭐라고 둔 거? k라고 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해서 c에 대해서 맞춰주고 얘랑 약분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여기 상수가 되고 어떤 k에 대해서 k 상수야. 그 다음 남는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 거라는 얘기야. 주로 푸는 경우가 없어. 뭐 교과서 풀이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 문제지에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정확한 이 식이 되는 거는 설명만 좀 해주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k라는 ax분의 k라는 요 함수를 ax분의 k라는 이 함수를 x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 이동하고 y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a분의 c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어떤 아이가 되었다. 얘가 y는 a의 x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위에는 k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c 해서 이 모양 a를 분배하면 나와 안 나와? 나와진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원래 얘는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대칭점이 기본 형태니까 0,0이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대칭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는데 얘는 대칭점이 여기 안에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이 됐으니까 결국 남는 거 a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해서 찾는 건데 그걸 이렇게 찾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에러 상황이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해. 얘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안 쓰겠다는 얘기야. 들어가시고 조심해줘. 폰 떨어뜨리면 안 돼. 가방 조심해. 빨리 앉으세요. 바로 앉아. 자, 그럼 이 유리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개혁을 찾아야 된다. 아니야. 얘네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 대칭성을 먼저 따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정대칭이잖아. 맞아? 정대칭이니까 뭐부터 찾는다? 대칭점부터 찾아주세요. 그럼 이 대칭점 찾는 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온다는 얘기야.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칭점. 몇 컴마 몇입니까? 하면은 여기 분모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a분의 마이너스 b다. 그죠? 맞아? 는 0에서 구하면 돼 x를. 그리고 y 값은 어떻게 되는데 x의 개수비야. x의 개수비인 a분의 c 만약 얘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지? a분의 0이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칭점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뭐가 구해지는데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가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돼야 되고 여기서 정근선이야. 얘를 지날 수 없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a분의 c. 얘를 정근선의 방정식으로 씁니다. 라는 얘기야. 실제로 평행이동성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대칭점을 구해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긋겠지, 그지? 앞에 두 단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줄까? 한 점 찾기. 첫 번째, 두 번째 한 후에 그 다음에 한 점 찾기를 하는데 한 점 찾기를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 x에다가 뭐가 아닌 a분의 마이너스 b 즉 대칭점의 x좌표가 아닌 아무 x값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한다. y좌표를 구한다. 그 다음에 뭐 해줘?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점근선이 그어질 거니까 점근선에 대하여 점이 있는 사분면 모양의 뭐한다? 직각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주자? 점대칭. 점대칭을 해서 직각 쌍곡선을 완성하자.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웬만하지 않은 문제들은 뭐에 대해서 대칭성 중에 선대칭도 있었다, 그지? 그래서 선대칭 방정식. 선대칭이라는 것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저기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결국 저놈들에서 기울기가 변하진 않아. 선대칭하고 있는 직선에 기울기는 안 변해.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뭐를 지나? 얘는 대칭점이 0,0이었기 때문에 0,0을 지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잖아. 근데 얘는 대칭점이 0,0이 아니고 얘지 얘. 그지?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이기 때문에 선대칭하는 대칭축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무슨 점을 지난다? 대칭점을 지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칭점을 뭐라고 두면 p, q라고 할까? 그래 이대로 쓰지 뭐. 그럼 얘네 두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줘요.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쪽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에 y쪽으로는 a분의 c만큼 이동이니까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야. 평행이동만 잘하면 돼.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적어준 거야 내가.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뭐를 할 줄 알게 된 건데 자, 우리 일반형에 나오는 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그 다음에 선택치 문제를 풀 때는 거기서 추가로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그치? 됐니? 자,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요 대칭점이 하는 역할 여기 오른쪽에다가 자리 있을 거니까 너희는 여기다 적으면 돼. 나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으면 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정의역
x는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될 수 없다, 그지? x 값은. 그래서 x가 a분의 마이너스 b를 뺀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렇다면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y가 뭐가 아닌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최대 최소를 구하기. 이게 명제랑도 연계가 되는 애야.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첫 번째로 뭐가 구간, 얘가 뭔데? x의 범위야. x의 범위 구간이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야. 뒤에 말은 그냥 내가 풀어 적은 거고 그래프 그려서 범위가 주어질 거잖아. 그럼 x의 범위에서 작은 값, 큰 값 딱 대입해가지고 보기만 표시만 딱 하면은 제일 높이 있는 게 최대값이고 제일 낮게 있는 애가 최소값이겠지, 그지? 쉽게 구해진다는 얘기다. 그럼 뭐 해야 돼?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 그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x의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얘 같은 경우는 구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조건을 준다? 양수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산술기하 평균을 씁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어떤 버전? 역수관계 버전을 사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역수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최소값 구할 때 주로 많이 쓸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요? x분의 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얘의 뭐를 구해라? 최소값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이거 최소가 어떻게 되는데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는 조건 자체가 x가 0일 때 0보다 클 때라고 양수 조건을 줄 거야. 됐지? x가 0보다 클 때라고 양수 조건을 주게 되면 얘를 어떻게 분리만 해봐. 분리를 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둘이 무슨 관계인데? 얘네 둘이가 역수관계야.
역수 관계일 때 우리가 산수기하표 비율 얘도 양수 조건이고 얘도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곱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된다. 그지?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둘 다 더해서 2가 되는데 둘이 같을 때 최소지. 그래서 얘랑 얘랑 둘 다 얼마일 때? 1일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1 더하기 1이 2가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그때 x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구간이 없을 때야. 구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뭘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함수 구하기.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 이거는 세상 어디 가나 어떤 쌤이나 다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fx를 뭐 y라고 두겠지. 얘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리함수야. 일반적으로 요거에 0이면 안 쓰면 되잖아. 그래 0이라고 써놔면 되잖아. 0x가 쓰던지 헷갈리면. 그래서 이 모양을 일단 무조건 맞춰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실제로는 x 대신에 y 써야 되고 y 대신에 뭘 써야 돼? x를 써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풀고 싶었으면 내가 설명을 안 했겠지. 그냥 넘어갔겠죠. 그럼 뭐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 얘네들을 뭐 해줄까? 고정을 시켜. 그럼 남아있는 c하고 b라는 상수값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고정을 시키고 얘네들을 고정을 시키고 c하고 b를 자리와 구호를 다 바꿔주면은 역함수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역함수는요 일단 고정되어 있는 애들을 적어놔. ax랑 플러스 d라고. 그 다음 얘 자리를 바꿔. 그러면 여기는 bx가 되고 밑에는 c가 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도 해라고? 부호도 바꿔. 부호 바꿔주면 끝났어. 이게 역함수야.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미리 얘가 y랑 x를 자리 바꿔서 계산해봤더니 항상 이렇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줘? 고정 자리랑 부호 바꾸면 끝.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2x) 플러스 4분의 6x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거를 하나하나 다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타내 볼까? 여기서 대칭점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자, 대칭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하면 요거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분모 0이 되는 x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다 그지? 그 다음에 x 계수 b는 얼마야? 3이다 그죠? 그러면 대칭점이 구해진 거라고. 그러면 대칭점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뭐 해줄까? 기본적으로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 자, 정의역은 x가 뭐는 되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될 거다. 얘 가지고 정근선 그을 거야. 시역은 어떻게 되는데? 시역은 당연히 y가 뭐가 아닌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 가지고 뭐도 구해보세요. 점근선 구해줘. 점근선.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데? 점근선은 간단하게 x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점근선이잖아. 넘어설 수 없는 선, 지날 수 없는 값. 그지? 될 수 없는 값. y는 뭐가 될 수 없는데 3이라는 값이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점근선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얘네들이 점근선이 될 거고 자, 그럼 점근선 가지고 그다음 그래프 그려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돼? 한 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애 뭐 있을까? x에 0을 대입해. 그래서 x에 0을 대입했더니 y절편 구하듯이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와져 안 나와져? 나와지죠?
자, 한 점을 찾았으면은 x축, y축에다가 x축, y축에다가 뭐를 나타낸다? 점근선 중요해. 얘 표시할 때 조심해. 자,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라는 얘. 그래서 여기가 뭐네? 대칭점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3이. 됐어? 얘네들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걸 찾기 위해서 한 점을 찾은 거야. 한 점이 어디를 지나? 0,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 있겠지. y절편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는 얘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라는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그것도 해주면 안 돼? 자, 뭐 해볼까? 대칭 추계 방정식도 찾아줘. 자, 대칭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했나? 항상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나야 돼? 대칭점을 지나야지만 된다, 그지? 앞에서 기본 형태는 0,0을 대칭점으로 썼으니까 평행이동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대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으로 0,0이 아니잖아. 그러면 대칭 추계 방정식들도 다 같이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해서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식이 두 개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고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개잖아. 그래서 두 개를 적어줘 하면은 플러스일 때 x 플러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두 직선이 뭐가 되는 거? 대칭 추계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하지?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뭐가 주어졌을 때? 구간이 주어진 걸로 해보자. 구간이 주어졌을 때,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최대 최소 어떻게 됩니까? 자, 최대는 얼마고 최소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그래프에다 표시하라고 했잖아 내가. 어디서부터? x가 0일 때 여기부터 그 다음에 1이 되는 지점 1 대입하세요. 여기 어디가 몇 식이?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6분의 3이잖아 2분의 1 나와 안 나와? 2분의 1 나온다 그지? 여기까지 1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안 돼? 되지? 됐어? 그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보니까 최소값 얼마입니? 마이너스 얼마다? 아까 y좌표 얼마였어? 0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왔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죠? 맞아요? 최대는 얼마니? 1 대입해주면 되잖아. 1. 여기 1 대입해서 여기다 내가 표시를 한 거다. 1 대입해줘서 여기 얼마니? 했어. 여기 얼마가 되는 거? 1 대입했을 때 좌표 얼만데요? 2분의 1이라고 아까 구했잖아. 그죠?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 얼마입니까? 하면은 제일 높이 있는 2분의 1이고 최소값 얼마예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는 거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모자란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자, 6번째는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해줘 하면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얘를 고정해놓고 뭐 해주는 거야? 나머지를 자리 바꾸고 뭐 해주라고? 부호 바꾸라 그랬다.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꿀 거니까 y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2x랑 마이너스 3은 건들지 말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적어주면은 역함수가 바로 구해지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고정 자리 부호 바꾸면 끝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지? 자, 어서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풀어보러
계산. 그러니까 분수꼴로 이루어진 식의 계산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응용해서 쓰던 번분수 계산. 번분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건데 실제로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 이렇게 되는 아이를 얘기해. 그래서 나눗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나눗셈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건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도 되지만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D분의 C하고 B분의 A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랑 같기 때문에 얘가 BC분의 AD가 된다를 이용해서 번분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뭐가 되고 분모가 되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걸로 분자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로 계산을 할 때 써먹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다 써먹는데? 얘네들을 써먹는 데는 문제가 중요한 거야. 번분수 식의 계산은 보통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분의 1 얘 값이 8분의 3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8분의 3은 좀 그런가? 뒤집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3분의 8로 합시다. 얘는 좀 그렇고 3분의 8이라고 할게요. 3분의 8이라고 하면 이 모양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일단 분리를 해주면 2 플러스 3분의 2 근데 분모가 얘는 이제 2가 될 거랑 알겠는데 분자가 1이 아니잖아 얘. 그래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2 플러스 1 해주려면 번분수 계산을 해서 2분의 3 해주면은 얘랑 똑같은 아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번분수 계산 이렇게 응용해서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분리하면 2 플러스 얘가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고 C는 2가 되는 이런 값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번분수 계산은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번분수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얘를 우리가 나중에 극한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피가드의 극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뭔데? 무한반복을 하는 아이야. 그럼 얘네들 무한반복했을 때 값을 찾아줘 하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하고 있는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을 구해줘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애를 전체 모양 똑같은 아이 자체를 x라고 하자. 그 다음 모양이 똑같은 아이는 어디에 있어? 그 다음 모양은 어디가 똑같아? 요 밑에 있는 이 모양도 1 플러스 뭐 이렇게 가는 아이로 똑같지 그지? 맞아? 그럼 얘를 무한반복할 거니까 얘도 x라고 이렇게 두자. 그러고 식을 한번 적어봤더니 x는 뭐랑 같다? 얘가 1 플러스 이게 1이고 1 플러스 1인데 이거 잘못 적었네. 다시 적을게. 1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요 빨간색 네모 자리잖아 비어있는 게 그죠? 빨간색 네모 자리에 있는 얘를 x라고 둬서 둘이 값이 똑같은 거야.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 얘는 개물이 계산해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방정식 풀듯이 양변에다 x를 곱해주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이 다 넘어가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될 거라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5가 나왔잖아. 근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한 x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계산할 때 쓸 거야. 자, 잘 봐야 돼. 이 x 도대체 어떻게 정해준 거야? 1 플러스 분자 1에 뭐가 반복? 하는 애가 노란색 x지. 그러면 똑같은 애를 그 다음에서 찾아야 돼. 그 다음 반복이 또 1 플러스 분자 1에 밑에 분모가 1 플러스 무한 반복이지. 맞아? 똑같은 모양이 되는 애가 똑같다고 봐야 돼. 계속 무한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노란색 x와 빨간색 x는 둘이 같은 x가 돼야 된다. 같은 값이 나와야겠네. 계속 반복을 해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극한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극한을 할 때 할 건데 실제 문제 나오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부분분수 분리야. 우리가 통분해서 어떤 분수식을 계산하는 걸 거꾸로 할 거야. 통분하기 전으로 돌려주세요. 되돌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통분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어. 그럼 실제 얘는 그 전에 어떤 식이었기 때문에 통분해서 이런 값으로 계산이 됐을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거 하는 방법이 부분분수 분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밑에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분자는 건드리지 말고 분모에 있는 애만 뒤에 있는 곱에서 앞에 있는 곱을 뺄 거야. 그래서 B와 A를 뺀 거 하고 얘는 수원 수투에도 계속 연계돼서 나올 거니까 잘 봐놔야 된다. 안에는 그냥 분자를 신경 쓰지 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서 앞에 거 항상 이거 바꾸면 안 돼. 뒤에서 앞에 거 뺐지 그지?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야. 무조건 1이야.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분자 1 적으면 돼.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얘가 AB분의 B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게 약분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AB분의 C 나와서 같아져.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계산하는 거야. 통분해서 계산된 걸 거꾸로 가는 방법이야. 그걸 유추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 암기해야겠지, 그지?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처럼 쓰이는 애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얘를 뭐 공식처럼 되어 있는 애를 하나 예를 들어주면 x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여기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뭐가 돼? 1이지. 맞아? 그 다음 위에 분자도 1이지. 그럼 적을 거 없고 그냥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또 어떤 애도 있을 수 있을까? 얘가 x 플러스 2분의 1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된대? 분자를 2라고 좀 바꿔볼까? 좀 이쁘게. 그럼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지. 그죠? 그래서 2분의 2이기 때문에 그냥 1 놔두고 그냥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자, 얘와 얘의 차이는 뭔데? 얘네 둘의 차가 1이다, 그지? 얘네 둘의 차가 얼마야? 2다, 그죠? 차이가 달라. 그럼 이게 왜?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 갈까? 99 곱하기 100분의 1까지 왔다. 다음을 계산해서 답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1, 2 다 통분할래? 이거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있는 소모할 거야. 이 부분분수 분리해서 소모형 문제라고 얘기해. 그래서 주로 부분분수 분리인데 분수라고 적었잖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부분분수 분리형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면 소거형 문제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 뭘 소거하는데? 자, 하나씩 부분분수 분리를 한다 생각합시다. 더하기다, 그지? 그럼 얘 부분분수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이 모양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까지 가겠지.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 다 뭐 할 건데? 더할 거라는 거 이해돼? 다 더하기잖아. 그럼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진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규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남는 게 소거가 되고 남는 게 맨 앞에 1분의 1하고 100분의 1하고 남았으니까 빼서 100분의 99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소거형 문제로 통분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다라는 얘기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자, 3 곱하기 4분의 2의 제곱. 그 다음 얼마일까? 바뀌었다.
2하고 3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5하고 4의 제곱 4 곱하기 6하고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10의 제곱 9 곱하기 11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다 일식 차이네요. 풀면. 응? 저거 뭐지? 8분의 9가 되고 예. 15분의 16이 되고. 그럼 위에를 가면 내가 위에를 이쁘게 바꿔줄게. 여기 위에를 2라고 하자 그냥. 불편하니까 2. 그래 3 할까? 3, 2. 그래 2 하자. 2.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음 계산하세요. 이렇게 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똑같아. 방금 하듯이 다 부분분수 분리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은 자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에 얘 하면 어떻게 약분되지.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이 뭐가 된다.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는데 소거 안 된다. 그지? 얘네 소거 안 돼. 바로 소거가 안 되네. 왜? 차이가 2 차이 나잖아. 그래. 얘네들은 얼마 차이 났었어? 1 차이 나니까 바로 꼬리 물기가 가능했지. 얘는 꼬리 안 물어. 4가 건너뛰고 나오잖아. 뒤쪽에서. 맞아요? 그럼 이쪽에서 부분분수 분리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 쭉 가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간다? 맨 뒤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야. 그럼 그 앞에가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왔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거가 돼서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소거가 되고 남는 애가 앞쪽에 2개가 남게 돼. 차이가 2라서. 그럼 뒤쪽에도 몇 개가 남아? 2개가 대칭적으로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적어보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서 10분의 1과 11분의 1을 빼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야. 됐어? 자 만약에 1차이 날 때는 꼬리 물게 가능하면 여기 봐요. 여기 봐. 얘는 그냥 뭐 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없애고 1분의 1 빼기 100분의 1 하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은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분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 어서 적어라. 자, 그 다음에 비례식을 이용하는 계산. 자, 비례식이라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많이 쓰던 거야. 어떻게 쓰던 건데? 자, A 대 B는 뭐라고 쓰지? A 대 B는 나눗셈처럼 B분의 A 한 거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뜻이야. 됐어? 자,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다.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비례식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방금 그걸 이용해서 B분의 A는 뭐랑 같다? D분의 C랑 같다 이렇게 돼야 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D 넘기고 B를 넘겼더니 AD는 곱이 뭐랑 같다? BC의 곱과 같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강제로 외웠었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요? 내항의 곱은 뭐와 같다?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외우고 있었어? 안 외우고 있었어? 외우고 있었지? 이게 요 비례식의 분수식 계산이라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거를 과정을 갖다가 안 가르쳐줘.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래 내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외워라 라고 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실제는 뭐야? 비례식이라는 얘의 b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했더니 이런 비례식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럼 여기에서 얘네 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그치? 얘네들만 자리를 바꿔주면은 얘가 이거 넘어가고 넘어왔더니 모두 반응해. 얘네들이 C분의 A는 D분의 B랑도 성립해요, 안 해요? 하잖아. 뭐야? 앞에 있는 애들끼리 A분의 C해도 돼. 대신에 B분의 D를 해야 돼. 되겠지? 근데 그게 불편해. 왜?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C분의 A는 D분의 B랑 같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 얘를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야? 비례식 사용 못하잖아. 항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못 쓰니까 요렇게 변형해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변형해 쓸 수 있는데 X분의 A는 뭐분의 Y분의 B는 뭐분의 Z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얘가 뭔데요? 가비의 리라는 거야. 비례식에서 나오는 자, 가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비례식의 계산법이야. 그래서 공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얘를 이용할 거야.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라고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요. X분의 A는 Y분의 B는 Z분의 C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원을 아직 안 배운 상태지만 여기서 얘네들을 뭐라고 두자? K라고 두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 K라고 둔 이 K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분모 자리에 있는 비례식의 값들 X하고 Y하고 Z하고 더한 거 분에 뭐가 된다? 위에 있는 애들 A와 B와 C를 더한 거랑 같아집니다 라는 게 뭐다? 가비의 리의 공식이야. 가비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 이렇게 비례식 계산했는데 이때 분모 값이 일정하니까 B가 일정하니까 분모의 값 다 더하고 분자의 값을 다 더한 B도 일정하게 똑같더라 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조건이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X, Y, Z의 합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 거잖아. 그치? 반대되는 개념은 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세 번째 해놓고 가자. 자,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여기 비례식이니까 우리가 이거 자연수 비에서 여기에 K를 곱해줘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맞아? K를 곱해도 돼. 그럼 여기 P 곱해도 돼요, 안 돼? 되잖아. 그치? 그래서 P 곱해도 되니까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위아래 통분하듯이 똑같이 K 곱해지. 그럼 여기도 K가 곱해지고 K 있으니까 여기를 뭐랄까 알파 곱해줘도 된다. 그치? 알파를 곱하고 베타를 곱하고 감마를 곱하거나 PQR을 곱하거나 상관없겠지. 그래서 P를 양쪽 통분하듯이 곱하고 그 다음에 Q, R을 곱해도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겠지. 그러면 다 더할 때도 PX, PY, PX, QY, RZ 그 다음 여기도 PA, QB, RC 더한 거랑도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충분할 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내가 그 다음 자, 가비에리의 역이라는 것은 어떤 애를 얘기합니까? 분모 0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가 0이면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때는 어떻게 풀 건데? 를 묻는 거야. 얘 0일 때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얘가 0일 때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해준다? 얘를 바꿔줄 겁니다. 뭐를 바꾸는데? x 만약에 플러스 y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z가 되겠지. 맞아? 그죠? 그
그 다음에 또 y 플러스 z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한다 라고 구하면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번씩 등장을 하긴 할 거니까 우리가 얘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뭐가 있을까? 간단한 예를 들 만한 게 근데 왜 갑이 리예요? 가비의 공인데 그때 리라고만 붙이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분수식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리식의 계산도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이 이제 기본 공식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책도 있는데 일단은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중에서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 자, 큰 경우 아니면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분자를 기본적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둬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데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뭘로 나오냐면 나누는 순간 분모가 없는 다항식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분수식의 합으로 나와. 그래서 다항식끼리 계산하고 분수식끼리 통분해서 계산하면 돼. 이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야? 위에 있는 차수를 최대한 낮춰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기 위해서 심플한 방법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뭐 간단한 예를 하나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x-1인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할까? 3. 뭐 이렇게 돼. 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맞아?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뭐해? 그냥 나눌 거야. 나눗셈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듯이 할 거라고. 자,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나눗셈을 해도 되고 그냥 익숙한 사람은 나중에 바로 해도 돼. 여기다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두 식을 빼면 사라지고 3x 플러스 3이라서 얘 또 한 번 더 뭘로 할까? 플러스 3 해주면은 3x 마이너스 3 해서 두 식을 빼면은 6 이렇게 나와진다. 그지? 이게 무슨 의미인데? 자,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나오고 남은 애가 x 마이너스 1분의 6으로 나눗셈이 안 되는 애가 됐다는 얘기잖아. 이거 같은 뜻이지. 됐어? 그럼 이렇게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과 같이 통분해 계산하는 것보다 다항식끼리 계산하고 얘네들 분수식끼리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맞아요? 이해돼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에 대하여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 뭐 4개 이상의 유리식에 대한 계산. 이런 거 이 네가 안에 넷자 바깥 넷자 구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숫자로 적어줄게요. 자, 유리식이 4개일 때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야. x-1분의 1
이를 좀 그러네. 얘를 좀 더럽게 만들어 볼까? 또 싫어하겠지? 해요. 간단한 거. 마이너스 가지. 그다음에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4개인 유리식, 식이 분수가 4개인 이런 유리식의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해줄까? 일단 뭐를 찾아줘? 분모의 차가 뭐하는? 분모의 차가 같은 식끼리 계산을 먼저 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계? 나머지. 다시 통분 후에 뭐 하자? 계산해주자. 이때 특징이 뭐가 되냐면 이거 분자가 뭐가 상수야. 분자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리 무조건 해야 돼. 알았지? 그래, 분리하면은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차수가 어디가 크도록, 분모가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분자가 크거나 둘이 같으면 무조건 분리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 요거 둘의 차가 얼만데? 차가 이거. 요렇게 둘이 차가 얼마야? 2잖아. 그래. 그럼 요렇게 둘이 통분해서 계산해. x-1, x 플러스 1 하고 위로 x 플러스 1에서 x-1을 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도 똑같이 x 플러스 3, x 플러스 5 분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도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그래서 한 번만 더 통분하면 끝나. 이거 통분해주면 이제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하고 둘 다 2니까 2로 묶어지면은 여기는 뭘 곱해줘서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5인 식 곱하고 그 다음 뒤에는 x 플러스 5에 3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지는 거 이해됐어요? 그 1이다. 됐지? 이렇게 하는 거 완전 복잡해. 순서대로 막 그냥 다 통분하고 있으면 안 돼. 3차씩 더 해야 되잖아. 완전 힘들지? 지금 그냥 상수 만들어지면 2차씩까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무지 왜 3차씩까지 가려 그래? 전개하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통분되어 있는 분모는 놔두고 분자만 안에서 정리해주면 2배 해놓고 나머지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8x 여기는 없어 플러스 8x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이거 2로 묶어주면 인수분해는 안 된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분모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적어주면 끝이야. 됐어? 이게 복잡한 식을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도 복잡하잖아 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할 거면 어떻게 완전 복잡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규칙을 지켜서 일단 분모 분자 차수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커질 때까지 나눠서 쪼개야 돼. 그 다음에 쪼개지면 상수가 되겠지. 1차식이면 2차식이면 1차식 나오겠지. 그 후에 얘네들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것도 차이가 일정한 애들끼리 먼저. 왜? 그러면 규칙적으로 얘처럼 규칙적으로 나와지는 상수들이 등장할 거야. 이런 유형은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규칙을 놓치거나 빼먹으면 그 문제는 계산 겁나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해볼까?
여기까지요.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하고 하나가 끝내지 않아? 다 적었지? 네. 한 문제로 풀 거라서. 미끄러. 자, 이거 구하래. 이게 가비엘이 문제야. 자, 다음을 계산해봐 라고 했는데, 자, 얘가 더하기가 아니고 갖다 둬야 되는데 왜 더하기를 했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가비엘이 문제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비엘이가 뭐였지? 가비엘이가 어떤 애야?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모의 합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아닐 때다, 그지? 맞아요? 0이 아닐 때는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해서 분모끼리 K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여기 다 더하면은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자, 요렇게 해서 둘이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 2. 요렇게 합이다! 합이라고 했잖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죠? 그럼 뭐 있는데? 여기 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B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야한대. 되지? 그럼 얘네들을 하나를 여기 위에 하나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A는 B분의 마이너스 B는 C분의 마이너스 C로 모두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같아지잖아. 요거 저거 제해도. 그죠? 따라서 만족하는 K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K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합이 얼마다? 합은 1이다. 2가 아니라고. 이거 틀리지 마.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됐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